2025년 9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자, 시장 종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종합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8조 6천억, 좀 아쉽죠. 10조가 돼야 주식시장 자체가 강세로 이어지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0.9% 상승을 했고, 코스닥 종합은 6조 4천억, 최근에 4조에서 5조 사이였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올라왔어요. 코스닥을 보면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좋았네요. 역시 괜찮았어요. 1.15% 나름 괜찮았다. 코스닥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쪽에 시가총액이 좀 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 현재 해외 증시는 해외 증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죠. 노동절 연휴여 가지고 그게 오늘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내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미 말씀하신 나온 김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거, 우려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이제 유럽의 주식들이 보시면, 이 유럽 주식인데 인베스팅닷컴입니다. 약간 한 20분 정도의 시간 차이는 있는데 독일부터 영국, 프랑스, 유로스톱, 네덜란드 주식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뭐 1%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빠지는 내용이 그닥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재정 건전성 불안의 국채금리, 영국은 1998년, 독일은 2011년 이후 최고치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정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채권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게 뭐 조금씩 얘기가 나오다가 과거에 상승률을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 같아요. 유럽의 심장이라고 하는 독일 역시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3%가 아니라 치솟아 버렸네요, 오늘.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독일의 국방비와 인프라 지출 확대를 반영하며 최근 몇 주간의 수익률이 상승했다. 국방비하고 인프라 지출 확대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하면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11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견해를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독일은 그래도 뭐 이렇게 3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3.38%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보면 그냥 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나토 5% 국방비 관련한 내용이고, 뭐 인프라 지출이 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스가 제대로 잘 안 들어오고 또 안 쓰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오른다든지 좀 이 문제로 인해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다 보니 그 비용을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서 일어난 발생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자, 문제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내각 해산 가능성이 그런데고, 어디 뉴스를 보면 뭐 IMF에다가 조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는 4.5%까지 치솟았죠. 더 많이 치솟았어요.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계산해야 된다, 아니면 IMF에다가 자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유럽의 국채 금리가 안 좋다.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유로스타스가 1.25% 빠졌어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약간. 어쨌든 국채 금리 쪽으로 봐서 최근 10년에서 30년 금리 중에서 가장 센 금리를 보이고 있다. 이 선을 넘었다. 어쨌든 시장은 새로운 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현재 선물 지수가 보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지수 소물로 보시면 현재 장 시작 전인데 S&P 50은 S&P 500이죠. 500은 1% 하락. 나스닥 테크 100은 1.3%. 기술주 위주가 많이 빠졌어요. 러셀도 많이 빠졌네요. 다우존스는 0.8%.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 있네요. 이 빅스 지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불안한 지수. 떨어지면 올라가는 지수예요. 그냥 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최근에 빅스가 최저점이었었는데 다시 이제 역전 현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의 지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데 특이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오늘 미국의 지표가 특별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거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53이니까 50 이상이면 좋은 겁니다. 괜찮았었고 8월 제조업 PMI 지수는 48이었어요. 근데 예상치가 48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뭐 그렇게 하향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어쨌든 제조업 그 지수가 조금 수축됐다. 뭐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또 뭐 너무 강조해 버리면 너무 불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이제 국내 주식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그 상승했던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조선업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조선, 하나오션 굉장히 셌어요. 뭐 성강밴드도 이것은 이제 술안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보이는데 하나오션은 전고점에 터치를 했죠. 그리고 수급 자체도 아주 괜찮았고 하나오션은 대략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좀 있으면 곧 발주를 할 것 같다라고 미국의 백악관의 핸드리스 보좌관이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총괄하는데 조만간에 하나에다가 군함 발주를 거의 예고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신의 SNS에서 올렸는데 그게 뭐 좋게 반영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노르웨이인가요? 노르웨이 같은데 노르웨이가 그 호위함 사업을 하는데 영국에다가 아마 발주를 한 것 같아요. 영국 발주를 했는데 7척인데 18조라고 그래요. 18조면 굉장히 크죠. 그러면 한 척에 호위함 7,000톤짜리를 그렇게 하는데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10,000톤짜리 이지스함이 1조 원을 조금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생각하면 반값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다. 근데 아마 노르웨이가 영국에다가 발주를 한 건 나토 협력 동맹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조선업은 하나오션이 강세였고 수급 자체도 아주 좋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로봇주였어요. 이제 가장 대장주죠. 로보티즈. 오늘 그 전에 하락분을 충분히 만회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유상증자 관련해서 약간 충격을 받았죠. 시장에서. 근데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상향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우상향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아이잼, RMM 이 주식도 오늘 좀 상승을 했다. 근데 좀 뒤늦게 지금 가는 추세예요. 뒤늦게 가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지속성 여부를 잘 모르고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가 좀 갔어요. 올릭스가 가고, 올릭스가 상한가를 갔죠. 이제 D&D 파마텍이 갔어요. 근데 이 두 개 종목은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이 하는 게 이거 좀 설명을 제가 쉽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MASS라고 대상 감염 이쪽에 치료제입니다. 뭐 여기에 뭐 비만도 들어가 있고 뭐 당뇨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 알코올성은 아니에요. 알코올성은 알코올에 의한 그런 간 쪽이 아니고 그냥 대상 감염 쪽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 임상을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 올릭스나 D&D 파마텍이 가장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주식들이 D&D 파마텍도 12%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올릭스도 상승을 했어요. 또 올릭스는 오늘 또 다른 리포트도 나왔죠. 뭐 국내 바이오텍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올릭스를 포함한 4개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시총이 이제 뭐 1조 1000밖에 안 되니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리포트도 나왔어요. 근데 그 리포트의 힘으로 상한가를 간 건 아니고 MASH 임상을 대폭 완화하겠다. 그게 아마 미국에서 국산 신약의 청소년을 보이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0.80% 갔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도 3.78%, 오늘 바이오가 대체로 좋았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1.97%, 뭐 괜찮았어요. 한미약품도 수급 자체는 좋아요. 그다음에 보르노이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 리가켄 바이오 말씀드렸고, GI 이노베이션도 오늘 여기 쭉 하락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 날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주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은 유한양행, 자 거기 발표는 유한양행하고 리가켄 바이오예요. 자 유한양하고 리가켄 바이오 9월 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아마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친구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미약품, 보르노이, 한미약품부터 보르노이, GI 이노베이션, 이거는 유럽 그 종양학회 10월 11일 이때를 보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 리가켄 바이오고는 날짜가 좀 틀려요.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때 좋은 발표가 나오면 그때 뭐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보통 바이오주들은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샀다가 발표가 나올 때 파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그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기대감은 이어지죠. 근데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HK 이노엔도 이렇게 급등했었죠. 한번. 이 급등했던 이유가 이 친구도 올릭스나 D&D 파마텍 같은 비슷한 MAS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해서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 근처에 시작을 했어요. 그 발표가 나오고 바로 이제 매물 나와가지고 쭉 내려왔죠. 오늘까지도 힘을 못 썼는데 HK 이노에는, 이 친구는 바이오 쪽은 지금 일이 지금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시장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긴 맞습니다. 시가총액도 부담되지 않고 돈 버는 기업치고는. 그렇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뭐 역류성 식도염 관련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좀 기술적으로 아예 뭐 독점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시가총액 1조 3천원에 건에서는 바이오 쪽에 뭐가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 그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올릭스, D&D 파마텍은 나름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 그 유한양행, 리가켄 바이오는 날짜가
9월 6일입니다. 세계 폐암학회. 폐 쪽은 보시면은 몇 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비세포암, 폐암 그쪽에 가장 유한양행이 달리고 있죠. 근데 시총이 9조 원이니까 꽤 크죠. 자, 유한양행 차트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좋은 내용이 나와서 빵 올라갔죠. 이때 터는 겁니다. 얘들은 다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그것도 또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해서 보시면 좋겠고, 9월 6일 그 다음 게 10월 17일이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MASS 치료제는 이 두 개라는 거, 올릭스하고 D&D 파마테. 근데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이고 막 그래요. 이 리포터의 주 내용은 뭐냐면, 이미 비만은 일리알리라든지 노보노노스트가 꽉 잡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해봤자 쉽지 않다. 차라리 MAS 치료하자. 여기도 비만 당뇨 쪽이니까 이쪽은 우리가 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좀 크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저번 주인가요? 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9월 9일 날, 죄송합니다. 9월 16일, 17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이때 금리 인하를 하냐,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미국의 나스닥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를 하게 되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 회사들이 좀 좋겠죠.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투자가 적게 들어가는 비용들,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자금을 모집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때 그 시기에 제일 좋은 종목이 돈은 못 벌고 미래 가치는 있는 것들, 이렇게 로봇, 바이오 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두 개라고. 이쪽이 가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9월 16일, 17일인데 아마 그때까지는 물론 뭐 로봇도 종목도 많고 바이오도 종목이 많지만 뭔가 앞으로 내용이 있을 만한 거, 일정이 있을 만한 것들이 거기 엮여서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좋았던 이유도 그러지 않았나. 노란 봉투법은 저는 그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보면 특별한 호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관여성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여성은 제가 좀 그쪽에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자, 그리고 오늘 방산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방산 전시회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방산 업체들도 대부분 좀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특징주는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하나 시스템 상승했는데, 아마 이게 하나 시스템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주항공 뭐 제4차 우주개발 그 관련 내용이 나와서 우주항공 쪽에도 관련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상승률이 제일 높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서 관련된 거, 이게 추적하고 감시하고 레이더 이런 관련된 업체 MS 솔루션 오늘 8%가 가장 상승했고, SNT 다이내믹은 뭐 K2나 K9 유압기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좋았어요. 삼양 컴텍은 K2의 방호 장갑 쪽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딥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좀 신규주이기도 하고 해서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한 수급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보시면 상장한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엑시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의 수급의 연속성이 보이기가 힘들겠죠. 자, 그렇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는
이 섹터가 안 좋을 때는 또 얘만 갑니다. 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도 3% 상승을 했고, HDD 현대인프라, 이게 이제 지금 K2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 수급 자체는 의미가 없다. 크게 보면 이 지속성은 글쎄요,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원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새로 추가드리는 것은 한미 글로벌이에요. 이 친구가 원래 원전 사업을 하던 업체는 아닌데 최근에 루마니아 원전 그쪽하고 좀 관계를 좀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고 차트도 나름 괜찮은 합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추격해서 매수를 해라 그런 건 아니고, 원전에 분명히 소식을 있을 거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애플 관련해서 나온 것들, 이 삼성전기는 애플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고, 아마 테슬라 리포트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삼성에 AI 칩을 맡긴다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이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삼성전자 외에 가장 큰 수혜주는 삼성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수급적으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고, 뭐 덕산 네오레스는 오늘 그냥 보아, BH는 약간 상승. 근데 이쪽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애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마트폰 출하하는 시기가 있는데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 그 시기 전에 한 번씩 사줘야 된다. 이 최저기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최저기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 맞죠. 애플 신제품은 9월 9일날 나옵니다. 9월 9일날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와서 더 이렇게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관여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그 LG 이노텍도 잠깐 따라서 올랐었는데, 그 슬립이라는 게 나오면 기존 카메라가 세대에서 한 대로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LG 이노텍은 애플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다. 애플의 밸류체인이 현재가 투자 적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렸고, 풍력에 관련돼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쨌든 풍력은 지금 당장 힘쓰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풍력 에너지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주입니다. 수혜주인데 지금은 당장 쉽지 않다. 예, 지금 당장 쉽지 않다. 트럼프가 그건 사기라고 얘기했으니 쉽지 않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삼성이 1.78% 상승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약간 상승을 했어요. 0.78%.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죠. 시간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3% 하락했고 오늘 또 하락을 하면 내일은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반도체는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정도 늘었다. 근데 가장 최대로 수출을 많이 한 건 반도체다. 그러면 그 전년에 비해서 한 27% 정도 증가를 했다. 아마 이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약간 상승한 것 같은데, 큰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상승은 조금 꺾였어요. 꺾여서 급하게 움직일 만한 주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건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료전지 관련해서 블룸에너지는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7%죠. 두산 피어셀, 범한 피어셀, 비나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단 정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더 빨리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도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 고점에서 자꾸 여기를 이탈하더라고, 종목들이. 이 고점에서 이걸 지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탈을 해요. 이렇게 다른 종목도 보시면 LX 일렉트로닉도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이탈하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은 아직 이탈은 안 했네요.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왔는데, 뭐 엔비디아가 안 좋으면 데이터 센터가 안 좋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상단에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거, 이 상단이라는 것은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단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들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주식들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 이런 주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보는 게 이제 의료 쪽을 포함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스케줄이 있는 주식들이고, 유한양에서 이렇게 보름까지는 스케줄이 있는 거고, 오늘 많이 상승한 오름 테라피스는 이거는 개별적인 뉴스니까 제가 일단 뺐어요. 그 스케줄이 있는 주식들이고 종목들이죠. 스케줄이 있어요. 학회 관련해서 있는 거고, 이것은 뭐 천천히 잘 매매하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하락했고, 이 정도면 바닥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느낄 만한 게 보면 누닛입니다. 누닛은 이 종목을 거의 알 것 같은데 85,000원까지 작년에 12월 달에 찍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핫볼에 하락한 건 아니지만 큰 하락 추세를 이렇게 계속 타고 왔어요. 와서 4만원대가 됐어요. 이제 반값이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시총 2조짜리가 지금 시총 1조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컸었는데 못 가고 끝났죠. 근데 이제 전저점 그 라인에서 내가 지금 이 정도는 싸다, 1조는 깨지 않겠다, 약간 그런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확실히 못 벌지만,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무닛이 스페인 3대 광역자치단체에 발렌시 국가에 뭐 독점으로 뭐 든다 하는데, 이런 뉴스는 엄청 많이 나와요. 다만 재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나오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재무를 보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또 한번 보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비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루닛하고 비슷한 회사인데, 하반기 가면은 확실한 이제 이 친구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물론 시가총액은 이제 조금 작습니다. 작은데 이 친구도 많이 하락했죠. 39,000원에서 거의 반값까지 왔다가 2만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또 다시 9월 달에는 가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뭐 뉴스야 워낙 큰 대단한 뉴스들은 아니지만 나올 만한 것들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인다. 이 두 개, 노닛, 뷰노,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토모 큐브라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병원에서 분석하는 장비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상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하는데, 크게 눈에 안 띄고 차분하게 상승을 했어요. 재무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이런 것들이 최근 주식 타이밍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 어쨌든 AI를 가지고 있으니까 루닛이나 뷰노도 자체도 좀 맞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에 나온 뉴스가 가음칩스가 시간에 좀 내용이 나와서 한 3%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DBX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만드는 회사인데, DBX2 이게 DXM2죠. 이것을
삼성에서 2027년부터 양산을 한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나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과거에도 좀 나왔어요. 한 보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었는데 이 DBX라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필요사입니다. 필요사는 뭐 대통령도 가고 막 해서 좀 잘 아는 회사고 DX는 온디바이스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MPU라고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 내장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지금 그 장외에서 평가받는 것은 한 1조 정도 돼요. 왜냐하면 DX M1이 꽤 많이 팔렸죠. 15만 장인가 20만 장인가 팔렸을 거예요. 팔려가지고 아마 이제 DX M2도 괜찮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삼성하고 같이 하는 반도체 설계업체가 가옴칩스인데 가옴칩스가 할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 계약은 안 됐는데 오늘 계약 뉴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장상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설계업체가 중국에서는 잘 나갔고 해서 분명히 흐름을 탈 수 있는데 오늘 반도체 지수가 너무 안 좋아 버리면 흐름을 타는데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뉴스가 있어서 얘가 내일 좀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고 이 종목도 같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내일은 대체적으로 어떤 섹터는 좀 힘들고 로봇에 워낙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있어서 거기서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바이오 쪽에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도 움직일 수가 있고 AI 관련해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연료전지, 변압기는 뭐 지금 현재상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4%인데 뭐 이것보다 좀 더 안 좋아진다면은 상당히 시장이 충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내일은 미국 주식을 꼭 아침에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시장 중심주, 엔비디아 관련주, AI 관련주는 조금 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상승은 다 그랬죠. AI 관련주였어요, 대부분. 그거 좀 관련 없는 것들 찾으셔가지고 혹시나 매수하시려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온칩스가 좀 아쉽네요. 이 립스가 어제나 그제 나왔더라면 참 힘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일부 잠깐 41,000원에서 47,000원까지 흐름을 탔다가 이 립스가 이쯤에서 흐름을 봤으면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왔을 건데 오늘 나왔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좀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긴 되네요. 예, 부담이 되긴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좋은 뉴스는 맞다. 뷰노도 괜찮고 루닛도 괜찮다. 예, 괜찮아요. 뭐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면 뭐 38,000원이나 이쪽 가격에서도 얼마든지 도전하고 그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기세에 캔들 모양을 만들었을 때도 괜찮다. 클라우드는 이번에 지금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방향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 거꾸로 올리긴 쉽지 않고 NH에는 오늘 딱 자리를 잡았는데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 자리를 잡아서 데이터 관련주가 우리나라 몇 개 없어서 갈만한 타이밍이 됐는데 좀 아쉽네요. 이 친구도. 네이버는 좀 좋았고요. 카카오는 좀 오늘 안 좋았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데 오늘 그 유럽의 국채 금리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네,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한 걸 떠나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넘겼기 때문에 이게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